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오랜만에 뵙죠. 또 우리 안치홍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좀 이제 연휴 쉬고 오셨다고 표정이 아주 피셨어요. 자, 연휴.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인사부터. 안녕하시고. 그렇죠. 연휴를 보내고 와서 얼굴이 좋아졌을까요? 아니면은 여길 자주 안 나와서 좋아졌을까요? 아이 둘 다 아닐까요? 둘 다 어느 정도 좀 둘 영향이 다입니다, 있겠죠. 오늘. 네. 둘 다고. 와, 우리 그 시청자분들, 우리 또 우리 패밀리분들, 패밀리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좋아요. 감기 조심하세요. 아, 그래요. 막. 야, 어떻게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떻게 10도 이상이 떨어져? 아니 진짜 저 이틀 사이에 지금 선풍기 넣고 전기장판 꺼냈잖아요. 너무 추워져가지고. 어떻게 갑자기 이럴 수가 있지? 진짜로요. 맞습니다. 이게 그 뭐 온난화 현상 뭐 이런 거야? 지구온난화? 뭐 그 영향일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있나? 어쨌든 진짜 계절 변화가 너무 확 달라져가지고 저는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더워 죽겠다 이랬다는 게 지금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그리고 또 혹은 이제 야구장 가시는 분들께서도 또 반드시 건강관리 또 잘 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를 맞아요, 또 네. 바랍니다. 레나님, 아니 취드래곤 피부가 반짝거리시는데요. 크크크크 엄청 이제 웃고 계시는데 브런치의 힘이죠? 이게 안 그렇지, 나오면 안 좋아집니다. 나오는 힘이야. 안 나오면 좋아집니다. 어이없네. 근데 네. 근데 그 동안에 이제 그 게스트분들 네. 뭐 나오셨던 분들 기자분들이나 네. 뭐. 또 저기 누구야 우리 안 의원님 또 다른 안 의원님 또 나오셨잖아요. 안영현 의원님 또 나오셨잖아요. 네. 안 선배님 나오셔가지고 음. 또 하시고 뭐 아주 그냥 뭐 확실한 그냥 대타 카드들 아 이거 뭐 아주 제가 든든합니다. 네. 지금 더 쉬고 싶으셔가지고 지금 목이 메이네. 목이 메이시네. 아, 다 그렇습니다. 돌매님이 안 의원님 혹시 이번 주에도 안 나오시는 날 있으시냐고 또 질문하셨는데 이번 주 어떠세요 일정? 별일 없죠? 이번 주도 내일 하고 또 이게 또 먹고 살려니까 술먹금밖에 없는데. 네, 먹고 살려니까 또 그렇게 되네요. 네. 이번 주도 있어요? 내일인 저도 것 잘 같은데. 몰라요. 이거 다 취소가 됐나? 이거 이창규한테 그때 내가 보냈는데. 몰라. 저는 잘 몰라요. 나도 카톡으로 연락을 받아서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대부분 다 그냥 야구 여기 못 나오는 건 이제 대부분 야구 일이에요. 야구 일이고 뭐 요즘 왜 이렇게 애들 그 밑에 유소년 야구하고 뭐 이렇게 리틀 야구 뭐 이런 데서들 좀 많이 찾는 것 같아. 이게 그렇구나. 내 생각인데 네. 이게 뭐 100% 맞진 않지만 그 코로나 때 어떠한 그런 예산들을 사용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풀려서 이제 예산 끝나가지고 이제 가을 시기 되면 이제 야구 사실 끝이잖아. 그렇죠. 거의. 몰아서 쓰는 거야. 뭐야? 뭐 이렇게 뭐 대회나 약간 뭐나. 그 느낌이다. 그 왜 보도블록 뒤집는 그런 그거는 느낌으로. 내부 순환로하고 여기는 왜 도대체 몇 년째 그거 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거기는 맞습니다. 네. 희한해 진짜. 겨울 야구 피하는 좋은 방법. 키움이 끝까지 가면 따순 고척돔에서 경기 즐길 수 있으십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 또 키움 팬이신 걸로 아는데 이 가을 야구에서의 또 활약을 또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본편에서 이제 경기 결과를 이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KT와 또 LG의 시즌 최종전 이 경기에 따라서 이 포스트 시즌이 내일 시작되느냐 아니면 내일 모레 시작되느냐 요 차이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KT가 패배하게 된다면 키움이 3위로 정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고 이 KT가 와일드카드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건데 뭐 지금 뭐 경기 뭐 둘 다 뭐 양보를 할 수는 없겠죠. 뭐 마지막 판이라고 뭐 이제 뭐 LG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력을 숨겨 놓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담이 어느 쪽이 될까요? 한 경기에 올인을 해야 되는 KT가 부담이 될까요? 아니면은 이걸 반드시 그러니까 경기에 승패에 크게 전혀 부담이 없는 LG가 더 부담이 될까요? KT가 당연히 더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뭔가 이게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게 있는데 LG 같은 경우 이제 라인업을 잘 짜야죠. 그러니까 괜히 오해 사지 살 않도록. 만한, 네. 그런 네, 라인업을 맞아. 또 짜야 되지. 이 만약에 라인업 잘못 짜가지고 나오면 이 KT 팬분들한테도 몰아주기 욕 먹을 또 수 뭐, 있고 키움 몰아주기. 팬분들한테도 욕 먹을 수가 있어요. 또 뭐 몰아주기 또 막 이래가지고 또 그런 얘기가 그러네. 또 나오니까. KT는 사실상 뭐 타이브레이커는 느낌이다. 톨민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맞아. 그리고 저희가 어제였죠. 이 따뜻한 결혼 소식, 이 날씨는 추운데 또 결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고우석 선수가 이정우 선수의 또 여동생과 또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이제 고우석 선수가 이종범 감독의 이제 사위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또 이제 야구인끼리 또 이렇게 사돈을 맺고 뭐 이런 경우도 또 자주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너나 해, 너나. 저는 남 하는 거 소개하지 말고 네가 하라고. 저는 아직 멀었죠. 저한테 그러세요. 어이없네. 저 밖에 있는 쟤 하잖아. 종현이도. 그렇죠. 뭐 남 하는 거 뭘 그래. 그렇습니다. 잘 살 거야. 알아서 잘 살겠지. 그렇죠. 너부터나. 축 하나 해주세요. 너 일단 난 모르니까 봉투 나갈 일은 없겠다. 봉투 나갈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야구계 선배로서 축하합니다, 고우석 선수.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내 결혼식 때 뭐 안 왔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잠깐만. 고우석이 몇 살이야? 몇 년생이요? 몇 년생이지? 고우석 선수? 98년생인 걸로. 오, 엄청 어린데? 98년생? 그러면은 내가 98학번인데. 와, 고우석 선수가 98년생이네. 맞네. 내가 10년도에 결혼했는데. 2010년도면 우석이가 12 초등학교 6학년인데. 대박이네요. 시간이 세월이 진짜 빠릅니다, 위원님. 또 이렇게 또 됐습니다. 그죠? 이게 갔어 이제 나는 이게 괜찮아요. 아직 멋있어요. 이게 갔어. 그러니까 또 학교 이제 한 번씩 이제 내가 아침에 학교도 못 가. 딸이 한 번씩 오라고 하는데. 왜요? 야 아침에 시간이 되냐? 이 브런치 때문에 못 간다고? 브런치 프로젝트 내가 좋게 포장할게. 브런치 프로젝트 때문에. 브런치 프로젝트 때문에 가질 못해. 그래. 지금 보니까 이정우 누구지? 고우석 선수가 이제 98년생이고 여동생분이 이제 99년생. 이 23, 24 뭐 이럴 때 이제 결혼하는 건데 빨리 결혼하네요. 근데 뭐 야구 선수 빨리 결혼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 언제 하셨어요? 나이가? 내가 31살인가? 그래도 위원님 조금 그냥, 이제 가실 때 가셨네요. 근데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아. 남자든 여자든 제 친구 중에는 대학교를 졸업한 애가 있어요. 아들이. 벌써요? 그러니까 19살 때 고3 때. 네. 고3 때 이제 사랑해서 그걸 이제 같이 살아가지고 지금 걔는 그냥 둘이서 그러니까 아들 하나야. 걱정이 없겠네. 걱정이 없겠어. 네. 하나인데 별 얘기를 한다. 군대도 갔다 왔어. 그래요? 왜 이렇게 빨리 갔다 왔어? 내 친구 아들인데 군대도 갔다 왔어. 그러니까 그냥 와이프하고 같이 그냥 뭐 여행 다니고 뭐 테니스 동호회 가서 테니스하고 뭐 운동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 얘는 지금 알아서 이제 살면 되니까. 그러네. 이제 뭐 키울 만큼 키웠으니까. 근데 내 친구 중에는 인제 결혼해서 며칠 있으면 이제 돌잔치 한다고 준비하는 애. 걔는 이제 뒤졌지. 이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걔는 죽었지. 걔는 진짜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 뭐 어릴 때 무슨 뭐 청춘을 뭐 즐겨야 된다. 뭐 어쩌고다 뭐 하는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아니야. 그 청춘은 의미 없어. 그래요?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애가 컸을 때 엄마 아빠가 힘이 있어야 엄마 아빠가 그 생활을 이제 놀지. 애가 다 컸는데 아빠 엄마가 힘이 없어. 흰머리야 막 뭐 이거 왔다 갔다 하면 막 헉헉 막 빈혈에 막 쓰러져. 그럼 뭐 하냐고. 맞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뭐 잊어버리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야구 방송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인생에 또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지표 방향성을 또 이제 잡아주는 또 아주 좋은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구 얘기 안 할 때 진짜 나 되게 제일 즐거워하시네. 야구 진짜 제일 재미없어. 어이없다. 제일 재미없어. 드디어 2022 시즌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 나오는 날입니다. 위원님 기분 어떠십니까? 이제 정규 시즌 딱 끝나고 이제 포스트 시즌만 남겨두고 있는데. 예전에는 벌써 이렇게 됐나? 네. 했는데 지금 이제 끝났다. 야 더럽게 길다. 워낙 하시는 게 많으니까. 진짜 길다. 어이없네. 근데 공교롭게도 KT가 계속 시즌 마지막 경기에 뭐가 한 경기를 더 하질 않나. 맞아요. 우천 취소가 계속되고. 자꾸 KT가 몇 년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에 삼성하고도 뭐 타이브레이커 그것도 맞아요. 했지. 시즌이 피해를 길다. 많이 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안경현 의원님도 야구가 제일 싫대요. 점중이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이 야구인 분들께서는 또 평생을 또 야구를 하시다 보니까 또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질리실 수도 있겠다. 옆에서 이제 봤을 때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마 종현이는 좀 알겠지만.
캐릭터나 이런 것도 좀 비슷해. 경현이 형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되게 밝어. 맞아요. 재밌으셨어요. 네. 좀 약간 그런 타입이거든. 근데 그런가 보다. 야구가 아니면은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야구가 안 좋다고 할 수 있어? 그냥 표현이 그렇게 하는 거지. 살아가시잖아요. 그럼 당연하죠. 맞습니다. 근데 저는 야구 말고 다른 걸로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으니까 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주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2 시즌 정규 시즌이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가 되죠. 이 대부분의 이제 지표들, 뭐 투수 지표도 그렇고 타격 지표도 그렇고 모두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저희가 각 부문 1위를 알아보고 또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투수 부문부터 또 준비를 했는데요. 이 평균 자책점과 탈삼진 부문에서는 이제 안우진 선수가 또 2관왕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15승 8패 평균 자책점 2.11, 196이닝 던졌고요. 탈삼진이 무려 224개. 어우,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10월 8일 두산전에서 7이닝 동안 8K 무실점, 이제 평균 자책점 1위에 올라서기도 했고 탈삼진 8개를 추가하면서 한 시즌 역대 최다 탈삼진 2위 기록에 또 오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올 시즌 안우진 선수의 활약. 뭐 올해는 그냥 독보적이죠. 독보적이지. 일단 우리가 좀 아쉬웠던 선수도 설명을 해야 되나? 뭐 좋습니다. 좀 이따가? 뭐, 일단 뭐 뭐 잘한 아쉬웠던 선수들부터 선수. 네. 기대 이상으로 더 잘했던 선수들 딱 지금 잘 찝어줬어. 선수들을. 안우진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외국인 대표 선수 켈리. 플러커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피칭. 뭐 폰트도 있고. 가장 좀 갑자기 좀 약간 뜬금없게 삼성은 너무 아쉽고. 그렇죠. 삼성은 외국인이 다 좋았고 다 잘했고 그러니까 국내 선수들이 좀 부진해서 맞습니다. 성적이 좀 뒷받침이 안 된 팀이고. 근데 하위권 팀들에 있는 그 팀들의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한화 같은 경우에도 투수들이 전부 부상으로 다 나가 떨어졌어. 맞아요. 다 전부 이제 교체를 했죠. 부상과 부진으로. 또 터크먼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에는 진짜 돌풍을 일으켰어. 드디어 한화에 옛날 데이비스 같은 이런 선수 들어왔다. 하지만 뭐 체력적인 문제라든지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평범한 선수로 막판에 뭐 살짝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후반기에는 전반기 같지는 않았다. 그래서 한화도 과연 이제 외국인 선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그것도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중간 부분에서 홀드의 정우영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고 고우석 정우영은 필요가 없지. 더 이상의 설명. 근데 정우영 선수의 그 아쉬운 점,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자 1루 상황에서의 그 셋업, 요게 도루 저지율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건 이제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 시즌 오프 시즌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풀어갈지, 어떻게 좀 보완이 될지 이거 이제 정우영 선수 남아 있는 숙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뭐 고우석 선수는 겹경사죠. 겹경사. 이제 팀 우승만 하면 진짜 트리플 크라운이야. 왜 트리플 크라운이야? 왜? 결혼 반지, 우승 반지, 하나는 뭐예요? 세이브왕? WBC 대표. WBC 대표팀. 요거까지. 아마 그 많은 선수들 공감하실 거예요. 제일 뛰고 싶어하는 국가대표 유니폼 대회가 올림픽 그리고 그렇죠. WBC. WBC는 아시안 게임은요? 아니 그거는 이제 뭐 병역 혜택도 모두 있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 대회 자체 규모 자체가 너무 크니까 올림픽은 말 그대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대회고. 그렇죠. WBC는 대회도 대회지만 대회 그 스케일 자체가 아예 프리미어 1리하고는 아예 달라. 아예 다르죠. 메이저리거들이 참가를 하는 정말 큰 대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고 이게 이 용품 지급이나 이런 것도 레벨로가 틀려. 나는 이제 다 해봤지만 프리미어 1, 2도 괜찮았는데 WBC는 뭘 자꾸 이렇게 줘. 더 이상 필요도 없어. 계속 이제 용품이 들어오는구나. 그때 이제 17년도 이때는 저거였어요. 저 나이키랑 저게 돼 있더라고 WBC가. 유니폼도 그렇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그냥 풀어대는데. 뭐 하여튼 여튼 이게 스케일이 달라. 그래서 이제 고우석은
우승까지 하면 올해 트리플 크라운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안우진 선수 얘기도 저희가 좀 해봤고 또 이제 켈리 선수 이 16승으로 플롯코와 안우진 선수 제치고 이제 다승왕에 오르게 됐습니다. 역대 LG 출신 다승왕이 94년도 이상훈 선수, 95년도 이상훈 선수, 98년 김용수, 그다음에 이제 2001년 신윤호 선수에 이어서 네 번째이자 또 구단 통산 5번째 다승왕 타이틀을 또 거머쥐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켈리 선수의 올 시즌 정말 좀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은 건 역시 안정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님. 네. 선발 투수의 덕목이라고 해야 될까? 네. 가장 큰 아마 이제 야구 팬들도 이제 최근에 야구를 보시면서 과연 선발 투수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어떤 게 가장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걸까? 를 놓고서 아마 생각에 다들 이제 뭐 차이는 있으시겠지만 저 역시도 안정감이어서 선발은 꾸준함인 것 같아. 꾸준함. 그게 가져다주는 신뢰가 가장 높은 것 같아. 물론 강한 구위를 갖고 있는 선수들 그런 투수들도 기대도 많이 되지만 그냥 뭐 켈리나 플로커 같은 경우에는 LG 트윈스 팬들이 오늘은 뭐 가능해 이길 뭐 수 있어.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길 수 있어. 약간 그런 그 계산이 좀 선다고 해야 될까? 아하. 그거의 대표 주자는 진짜 켈리다. 그렇습니다. 네. 서영님이 와이번스 시절 메릴 켈리와 지금의 케이시 켈리 두 켈리 중 누가 더 좋냐? 저는 케이시 켈리. 아하. 케이시 켈리. 메릴도 너무 좋은 투수였는데 네네. 그래도 나는 생각보다 케이시가 훨씬 더 좀 안정감에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 뭐 메릴 켈리 선수 뭐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잘하고 있지만 또 넘어가서 또 이제 발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또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켈리 선수의 또 안정감 거기에다가 이제 정우영 선수, 고우석 선수 이 다승, 홀드, 세이브 사실 이제 투수들의 대부분의 지표가 이 세 가지에서 또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모두 이제 LG 소속으로 또 나왔다는 게 다승왕, 세이브왕, 홀드왕 동시에 배출했던 게 2014년 넥센 히어로즈, 베네켄, 한현희, 손승락 선수 이후에 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올 시즌 LG가 2위를 차지한 원동력이 아닐까. 이때도 넥센이었지 그때는. 네네. 넥센도 아마 2위였을 걸? 아 그렇죠 맞아요. 그때도? 네. 야 이렇게 했는데도 2위밖에 안 됐네. 그니까요. 두 팀이 모두. 이 투수와 타선이 모두 잘 이 융합이 되어야 되는데 올 시즌 LG는 타선도 좋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다소 아쉬운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각 부문에 있어서 또 1위 평가 저희가 또 해봤고 올 시즌 리그 최고의 투수 어떤 선수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우진 선수. 안우진 선수. 네, 이거는 안우진 뭐 선수. 이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고기자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역시 뭐 안우진 선수죠. 이거 뭐 골드글러브까지도 지금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이제 안우진 선수가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우진 선수의 올 시즌 정말 좀 놀라웠던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뭐가 있을까요, 위원님? 이 구위 그동안에는 이제 강한 구위를 가지고 기대주에 머물렀던 선수였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제구까지 돼버리니까 과연 이 제구력 향상이 어디서 과연 안우진 선수가 찾아왔을까? 뭐 이제 안우진 선수하고도 이제 통화도 해보고 네. 만나지는 못했는데 어떤 그 인터뷰 뭐 이런 것 때문에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크게 뭐 별다른 건 사실은 없었대요. 근데 그동안에 보면은 내가 좋은 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는데 너무 어렵게 던졌다는 거야. 너무 외곽의 타자들이 어려워하는 코스로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투구수 늘어나고 볼넷 늘어나고 혼자 마운드에서 힘 빠지고 그렇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운데 몰리다가 뻥 맞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좀 약간 실패했던 경험들을 이제 약간 되새기면서 네. 내 강한 구위를 믿고서 좀 최대한 던져야겠다. 너무 피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지영 포수 그렇고 포수들도 그 동안에는 외곽에 많이 앉아 있었다면은 외곽으로 앉는 폭을 점점 줄였어 포수가. 존 근처에서 이렇게 앉아 있게 타겟 자체를 너무 외곽으로 빠져 있질 않는다. 몰려도 이제 9위로 이겨낼 수 그렇지. 있다. 뭐 이런 판단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걸 너무 강한 구위를 109, 129를 던지려면 스태미나가 너무 많이 소비가 되니까 네. 결국은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정답은 류현진 선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 보면은 뭐 직구도 포심도 128km로 던졌다가 137km도 던졌다가 그렇죠. 완급 조절을 하는 거죠. 한국 프로야구 때는 사실 그랬죠. 하위 타선 상대할 때는 사실 뭐 힘 빼고 던진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안우진 선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경기 내적으로 또 노련해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안우진 선수가 올해 이제 터득을 한 부분이 아닌가.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반짝일 수가 없어요. 안우진 선수는 앞으로 계속 건강만 유지한다면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좀 롱런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 투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황태자님도 전에 안 의원님이 김진욱 선수 얘기할 때 말씀했던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구위가 좋은 선수들은 굳이 외곽으로 빼거나 변화구 위주로 피칭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또 한 번 또 생각이 나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또 밑에다가 뭘 적으시는 거 쓱 봤더니 올 시즌에 이 투수 중에서 그래도 좀 발전한 선수, 기대한 선수, 뭐 기대할 만한 선수 이런 선수들인 것 같아요, 위원님. 그러니까 기대는 했는데 이렇게 탁 튀어나오지 못했던 선수죠. 이제 두산의 뭐 곽빈, 또 정철원. 두산이 올 시즌 이제 뭐 팀 성적이 9위라는 네. 참담한 성적을 뭐 성적이 거두면서. 나왔지만 네네.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건진 선수들 올 시즌에. 그쵸? 네. 곽빈하고 정철원 뭐 이런 선수들 뭐 생각이 이제 많이 나고. 네. 나는 이제 롯데 나균환 선수 항상 생각이 그쵸. 많이 항상 나요. 좋아하시죠. 네, 네. 나균환 선수가 가지고 있는 꾸준함, 꾸준함 이런 거 기복이 크게 없는 것 같아. 나균환 선수. 그래서 투수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자리를 잡아서 마운드에 힘을 보태고 있는 뭐 나균환 선수, 뭐 이런 선수들도 또 생각이 나고 오히려 좀 기대를 했는데 조금 부진했던 선수들도 있죠. 뭐 예컨대 삼성의 원태인 선수도 아하. 조금 뭐 10승을 하긴 했지만 그렇죠. 다소 조금 아쉬운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의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10승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양현종, 김광현 급이거든. 사실 더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올 시즌도 물론 잘했지만, 네. 근데 이제 기대를 또 너무 많이 했는데 부진한 선수는 뭐 롯데 김진욱 선수. 아 그렇죠. 김진욱 선수가 사실 가장 아쉬워요. 아 나는. 김준혁 선수는 사실 시즌 초반에 이 엄청 한 경기 잘했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뭐 탈삼진도 엄청 많이 잡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코로나19 한번 이제 확진이 된 이후로 굉장히 또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는 모습이 좀 아쉬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이제 이 페이스가 꺾인 게 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옆에서 이제 김진욱 선수는 어떤 좀 어드바이스를 하면은 내가 볼 땐 좀 진짜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가 진짜 많이 되는 그런 선수예요, 진짜로. 네. 마음 같아서 내가 롯데 유니폼 입고 따라 붙으면 뭔가 좀 해주고 싶은 막 그런 네. 마음도 좀 있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김진욱, 이의리 이런 좌완 트로이카가 형성이 돼야 돼요. 옛날 양현종, 김광현처럼 이 두 그렇죠. 선수가 이제 내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5개월 남았나 WBC까지. 네. 또 김광현, 또 양현종이야. 언제까지야? 김광현, 양현종 선수 또 그렇죠. 사골도 너무 우리면은 이거 냄새 나서 못 먹어. 유현진 선수도 또 그 위에 있고 또 이 세 선수 또 스트라이커로 엮인 게 2008년부터 뭐 2007년, 8년 뭐 이때부터였으니까 너무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자리에 이의리, 김진욱, 뭐 죄송합니다 안우진. 이건 뭐 안우진은 뭐 실력적으로는 그러니까 빼고 그리고 이제 1년 지나면 2024년, 25년 되면 이제 뭐 김서현, 뭐 이런 뭐 윤영철, 뭐 이런 선수들이 문동주 선수도 문동주 막 이런 네. 애들이 이런 선수들이 그냥 딱 해가지고 대표팀 딱 나이 연령대 뭐 핵심 선수를 봤더니 뭐 22살,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23살, 4살. 그렇죠. 기량은 다 있어. 기량은 다 있는데 그걸 이제 프로에서 얼마나 발휘를 하느냐. 제발 나는 이제 내년에 이제 김진욱이 완전 황골탈퇴 해가지고 포수가 정복이나 어떤 포수가 올지 모르지만 그냥 가운데만 이렇게 앉아 있어. 그냥 쓸데없이 좌우에 앉지 마. 그냥 가만히 가운데만 앉아 있어. 이러고 그래요, 딱 네. 이러고 직구든 변화구든 좀. 이대호 선수가 오죽했으면 은퇴하면서 김진욱에게 진우가 스피드보단 제구력에 신경 쓰라고 했다고 MJJ2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올 시즌 최고의 투수 뭐 안우준 선수라는 데에는 사실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이제 하위권에 처져 있지만 또 조명 좀 덜 받은 선수들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 다음 시즌이 더 기대되는 선수들 더 잘해줘야 될 선수들까지도 저희가 한번 좀 짚어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댓글 좀 한번 또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SG 오원석 선수도 좀 커줬으면 좋겠네요 얘기하셨고 이 LG의 그 김윤식 선수 김윤식 너무 죄송해요. 이 저희가 또 빼놓고 넘어갈 뻔했죠. 너무나 잘해주지 않았습니까? 윤식이냐? 뭔 소리예요? 그냥 헛소리야. 그리고 거기에 저는 또 기억나는 게 생각나는 게 롯데 또 이인복 선수 있잖아요. 이인복 선수도 참 저는 이 알토란 같은 약간 소금 같은 역할을 해줬는데 또 너무 조명을 못 받은 부분도 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오원석 선수도 얘기도 해주신 분도 계시고.
싶고 저는 또 삼성 라이온즈 아쉬운 선수도 짚어달라고 하시면 백정현 선수도 너무 아쉬웠어요. 이제 지난해 너무 잘해줬는데 올 시즌 이제 FA 첫해 사실 첫 단추가 너무 잘못 꿰어졌다 보니까 다음 시즌 또 이번 겨울에 어떻게 또 이제 몸을 잘 만드느냐가 참 중요한 시즌이 될 것 같다 생각입니다. 구창모 선수 그쵸? 구창모 선수도 있고. 구창모 선수 건강한 구창모를 내년엔 보고 싶네요. 업스님께서도 또 얘기를 하셨고 웃음이 있겠냐님 내년에 문동주 선수도 두각을 드러낼 것 같아요 얘기하셨는데 문동주 선수가 진짜 시즌 막판에 유인이 보셨죠?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쵸. 네. 문동주 이제 내년에 문동주가 기대는 진짜 많이 되는데 항상 한화가 이제 문제점이 바로 그거예요. 기대가 되는 야수들이 망치는 경기들이 너무 많아. 수비 좀 잘 보탬이 되어주는 야수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좀 해주셨습니다. 서준원 선수도 내년에 주목해 봄직한데 나균원 선발로 가고 불펜 빈자를 구준일 도맡아서 했었던 또 MJJ2님께서 또 짚어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쭉 보니까 이 젊은 유망주 선수들 이 원석이라고 하죠. 이런 좋은 투수들이 리그에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이 또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까 없을까는 또 다음 시즌에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이 타격 부분, 타자 부문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시즌에 이정우 선수 정말 대단했죠. 타율과 안타, 타점, 출루율, 장타율 모두 이정우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타격 5관왕이고요. 2010년 타격 7관왕에 올랐던 이대호 선수 이후로 12년 만에 타격 5개 부문에서 1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정우 선수 1994년 타격 5관왕이었던 아버지 이종범에 이어서 KBO 리그 최초의 부자 타격 5관왕이라는 정말 이 진귀한 기록까지 또 세우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어떻게 찾다가 알게 됐는데 둘 다 이 나이대가 만 24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올 시즌 이정우 선수 만 24살, 이종범 선수 1994년이 또 만 24살이라고 하니까 참 이것도 부전자전이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 시즌 MVP에 뽑히게 되면 또 이종범, 이정우 부자가 KBO 리그 사상 최초의 부자 MVP까지. 무조건 MVP죠. 네. 이거는 5관왕을 했는데 MVP 안 주면 뭐 어떻게? 그러게요. 거의 뭐 생태 교란종이다. 레나님께서도 또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타자는 뭐 MVP 누구냐 지금은 사실상 따지는 게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이정우 선수가 참 두드러지는 모습, 올 시즌에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 점 좀 평가를 해주시죠. 이정우를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우리는 이정우 세대에서 좀 이정우 세대 살고 있다. 네. 정말 즐겁죠. 행복한 거죠. 이정우 선수의 그 야구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정우는 뭐 전국구 스타입니다. 진짜 이제는 키움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어느 경기장을 가든 이정우 선수는 진짜 많은 팬들의 또 사랑을 또 받고 있고 또 그만한 또 실력도 또 가지고 있고 하니까 참 이정우 선수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도 많은 주위에서 많이 해주기 때문에 더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대단합니다. 진짜. 뭐 후반에 무안타 부진했는데도 워낙 초중반에 쌓아온 게 많아서 제 생각으로는 2010년 이대호 이후에 이렇게 리그 임팩트 남긴 선수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하셨는데 저는 올 시즌 이정우 선수를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부분이 결정적인 순간, 승부처 이럴 때마다 사실은 해결사의 역할을 또 제대로 해준 선수가 바로 이정우 아니겠습니까? 뭐 타점이 또 얘기를 해주네요. 네네. 113타점이야.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보면 올 시즌에 이제 키움이 사실상 이제 이 시즌 시작하기 전에는 5강 경쟁권이 아니라고 또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어쨌든 4위냐 3위냐 그 갈림길에 놓일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 이정우 선수 그리고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또 이제 안우진 선수의 활약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타격 5관왕 달성한 이정우 선수 활약 정말 대단하고 저희가 홈런 부분도 한번 볼까요? 홈런 부분 이제 박병호 선수였습니다. 시즌 중반 몰아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상 확정이 됐었죠. 오죽하면 이제 부상으로 빠졌을 때에도 홈런 박병호 선수 영순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부상에서 돌아와서 또 믿기 힘들게도 또 이제 대타로도 막 연타석 홈런 치고 대단합니다. 왜요? 아니 35개가 홈런왕이고 네. 30개 초반 때리고 있는데 부상으로 빠졌는데도 홈런왕이 확정적이라는 얘기가 얼마 진짜 창피한 거죠.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럼 네. 다 20개 그냥 뭐 한
초중반에 머물고 있는 선수들인 거잖아. 그렇죠. 지금 이제 홈런 순위 볼까요? 박병호 선수 유일하게 올 시즌 30홈런을 넘겼습니다. 35홈런이고 피렐라 선수 28개, 최정 선수 26개, 오지환 선수 25개, 뭐 23개인 선수가 또 4명 있고요. 오지환 선수 많이 때렸다. 네네. 잠실 쓰면서 또 25개 그러니까. 때렸으면 굉장히 많이 친 건데 사실 좀 진짜 홈런 개수에 있어서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뭐 에런 저지가 62개를 때려냈다. 뭐 일본에서도 뭐 50몇 개를 때려냈다. 뭐 이러는데 KBO 리그 뭐 공인구의 영향도 있긴 하겠습니다. 홈런의 개수가 너무 적다. 좀 아쉽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게 과연 투고 타저 현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타자들이 올해는 좀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고 네. 그리고 이제 장타를 많이 때려내고 사실은 힘이 가장 좋을 때 네. 그 신체 나이가 가장 이제 좋을 때 한 20대 한 중반 후반 그러니까 30 전후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30 전이지. 이 선수들이 사실은 많은 홈런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홈런 잠깐 우리가 방금 봤던 거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보면은 나이대를 한번 이렇게 보시죠. 이게 그러네. 홈런 12, 20명, 베테랑 선수들이 대부분 18명, 15명까지면 20대라고 할 수 있는 선수 이정우 선수 한 선수 빼고 전부 사륜이 다 넘어. 그러게. 다 30대예요. 그죠? 양석환 선수 정도? 음. 네, 그죠? 네. 양석환 선수도 30 넘었네. 네. 어이구. 진짜네요. 이제 20대, 없어요. 20대 거포가 하나도 안 없어요. 보인다라는 거. 20홈런을 친 선수가 없어요. 다 열 몇 개야. 이런 부분이 네. 진짜 좀 문제다. 이거는 글쎄 이건 꼭 누구만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야구의 진짜 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홈런이라는 맞습니다. 게 그렇죠. 근데 가면 갈수록 장타를 때려낼 수 있는 선수들 또 거포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 이제 이 홈런 숫자는 내년이 되면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뭐 최정, 뭐 예를 들어 박병호, 김재환 이런 선수들 이제 나이는 점점 들고 그쵸. 있고, 힘은 점점 빠질 텐데, 또 젊은 선수들 중에 좀 이렇게 탁 튀어나. 이제 강백호 선수 그러게요. 같은 선수들이 좀 더 탁 이렇게 좀 튀어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이정우 선수는 사실은 예상 외로 홈런을 더 많이 때려냈죠. 그쵸. 23개면 그쵸. 원래 이제 정교한 선수니까. 근데 야수 쪽에서 좀 타자 쪽에서 좀 이런 경쟁력이 있는 선수들이 더 좀 많이 발굴이 되고 탁 좀 튀어나와 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국제 대회 경쟁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리그에서도 확실한 이런 커리어를 만들고 스탯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그 기대치가 높아지는데 고만고만한 기록을 가지고 이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외국으로 대표팀이 이제 만들어져서 대회 나간다고 하면 사실은 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가자님이 요즘은 고교 때부터 우투자타 똑딱이들 많아서 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생각해보면 수비보다 공격에 포커스를 두는 크보인데도 홈런 수가 적죠. 레나님께서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확실히 홈런 부분 저희가 박병호 선수 물론 이제 대단하지만 사실 언제적 박병호입니까? 지금 게다가 부상까지도 입으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탈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홈런왕의 아성을 넘을 만한 선수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또 분명히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조금 그런 부분 이제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네. 예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뭐 홈런을 이렇게 뻥뻥 때릴 수 있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뭐 있던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야구 자체가 수비가 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롱런할 수 없고 1군에서 뛸 수 없다라는 그 인식과 이미지가 아마추어 선수가 대학 고교 선수들한테도 이제 다 퍼지기 시작하고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도 방법 자체도 물론 최근 들어서는 이 스포츠 교육의 변화가 이제 있기 시작을 하면서 예전에 제가 운동을 할 때만 해도 아침 조회 시간에 인사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야구만 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업을 다 들어. 그렇죠. 다 들어야 돼. 끝나고 나서 하잖아요. 일단은 훈련 시간이 너무 부족해.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기량이 많이 늘어야 될 나이대에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많은 훈련을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는 수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좀 이제 겹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뻥뻥 때려낼 수 있는 선수들이 좀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럴 수 이게 있겠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이제 판단인데 네. 오늘 방송은 굉장히 좀 유익하네요. 그러게요. 네. 지금 뭐 이제 왜 이런 방송이 오늘 이렇게 나오느냐. 그러게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진짜 좋은 방송이에요. 그러게. 그러니까 나는 가끔 나와야 된다는 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어필을 해드립니다. 우리 아니, 패밀리들 진짜 무슨- 이게 저 새끼 쟤한테 좋은 얘기 들으려면 가끔 불러야 돼. 무슨 틈만 나면은 안 나오실 국리밖에 안 하세요 지금. 오랜만에 좋은 얘기 나와가지고 진짜 박수 한번 이렇게 하고 갈라 했더니 이 가끔 나와야 이런 얘기 한다. 야 이건 4월 달부터 이러지 않았냐? 어이없네 진짜. 하여튼 그래도 그렇습니다. 우선 부르면 쩔레쩔레 계속 나와. 이재원, 한동희, 노시환, 황대인 그리고 이제 전인산 선수까지 이제 차세대 거포 선수들이 조금 더 올라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또 김인환 선수 또 올 시즌에 어쨌든 16개인가요? 16개 또 치지 않았습니까? 다음 시즌에 더 발전했으면 이거 한번만 좋겠습니다. 읽어봐주세요. 미국, 일본 선수들도 수업 받고 합니다. 외손님도 이거는 주셨는데요. 아예 옛날부터 일본과 미국은 맞아. 이미 제가 하던 시절 그 훨씬 전 시절부터 그렇게 돼 있었어요. 맞아. 예, 그렇게 돼 있었고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교육 제도는 이제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 거고 아직도 적응 단계라고 봅니다. 이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게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는 그렇죠. 그건 욕심이니까 이게 잘 바뀌어 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맞아요. 보면은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어서 그걸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면접 네. 어떤 회사에 뭐 면접 그럼 야구를 했냐라는 문구가 있어. 학교에서 팀에서 야구 부원으로 활동을 했니 이게 엄청 큰 점수래. 어쨌든 또 집단 활동을 해봤다는 그러니까 이 뜻이기도 조직 하니까. 사회를 경험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점수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드래프트에 이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선수들이 많이 낙심을 하고 그렇죠. 이게 뭘 해야 될까 막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진로적인 부분. 배운 건 야구밖에 없고 공부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드래프트에 떨어지면 대부분 보면 이제 사회인 야구에 대부분 들어가. 근데 그렇죠. 사회인 야구 보면 다 이제 대기업들이야. 도요타, 회사에 또 딸려 있는 그런 팀들이더라고요. 뭐 미츠비시, 뭐 이런 뭐 자동차 대형 회사들, 막 이런 회사들이 다 그런 데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적응하면서 일을 하면서 야구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좀 이 여유가 좀 있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 부분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면 맞아요. 그게 안 되니까 좀 현실적인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득점 부분 한번 볼까요? 득점 부분 이제 피렐라 선수가 또 차지를 했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타격 지표에서 2위입니다. 이제 이종우 선수가 또 1위를 차지하는 바람에 이제 피렐라 선수가 또 득점 한 부문에서만 또 1위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올해 정말 삼성 라이온즈의 빛과 소금 그리고 또 이제 뭐 알파 이제 오메가 뭐 타선에 진짜 핵심 역할을 해줬었던 또 피렐라 선수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죠. 야, 이거 지금 피렐라는 뭐 200만 불 빨리 던져야지. 200만 뭐 불. 어떻게 빨리 재계약해야죠. 빨리 던져야지. 빨리 재계약해야 딴 생각하기 한다. 전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들 대충 우리가 보면은 전반기 때 부진하다가 후반기 때 뭐 반등한다. 뭐 네. 이런 선수들 극소수잖아. 맞아요. 근데 이제 이미 피렐라는 검증이 된 선수고 전반기 끝났을 때 내가 볼 때는 전반기 끝나면 바로 오퍼 해야 돼. 딴 데 갈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그러게요. 지금 뭐 재계약 논의 중이라고는 제가 들었거든요. 이제 피렐라 선수도 그렇고 다른 이제 뷰캐넌이라든지 수아레즈라든지 삼성 라이온즈는 차마 다음 시즌 이 외국인 선수 구성에 있어서는 일단은 재계약이 최선인 그런 상황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딱 보이면은 이거는 진짜 구단이 진짜 그 일을 진짜 잘해야지. 반드시 잡아야 지금 그렇습니다. 브런치도 빨리 나한테 뭔가 오치를 빨리 제시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면 지금 오치 이제 뿌락지라고 지금 있어. 그거 내가 갈 수 뿌락지가 있다고. 또 어디 야구 있어? 뿌락지. 하여튼 뭐 그렇답니다. 도상현 말고 김상현. 어디 있어요 그런 방송이. 헛소리야. 그렇습니다. 도루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도루 부분 이제 박찬호 선수가 또 데뷔 첫 40도루 고지에 오르면서 또 이제 도루왕을 차지했는데 사실 이 김혜성 선수도 정말 페이스가 좋았는데 아쉽게도 불의 부상 때문에 이제 박찬호 선수가 도루왕 고지에 오르게 됐습니다. 올 시즌에 정말 기아 타이거즈 이 공격의 천병 역할 또 제대로 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난 시즌에 김도영 선수가 입단을 하면서 어떤 좀 그 경쟁 의식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한결 좋아진, 한결 발전한 모습을 박찬호 선수가 올 시즌 보여줬고 네. 내년에가 더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 중에 또 한 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뭐 중계 방송을 하거나 TV를 통해서 본 선수들 중에 그
운동신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진짜 탁월한 선수들이 있어. 네. 넘버 원은 김하성이고 김하성은 힘까지 겸비하는 선수야. 얘는 이제 넘사벽이야. 그 다음이 나는 이제 김혜성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박찬호 선수. 그 운동 신경이나 운동 센스, 신경 이런 것들은 진짜 타고난 것 같아. 그렇습니다. 진짜 좋은 것 같아. 자, 박찬호 선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도영 선수와의 또 경쟁 관계가 굉장히 또 자극제가 많이 돼서 올 시즌 정말 기아 팬분들의 또 마음을 또 이 따뜻하게 만들어준 그런 선수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올 시즌 뭐 최고의 타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정우 선수일 것 같습니다. MVP 누가 타야 되느냐? 이정우냐, 네, 안우진이냐? 이정우입니다. 이정우. 네. 안우진 선수보다는 그래도. 네, 이정우 선수가 이 오관왕이라는 타격 오관왕이라는 그렇죠. 타이틀이 진짜 그 무시 못하죠. 맞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이제 한 100분께 여쭤보면 그래도 한 80분? 90분 정도는 이제 90%는 거의 90%는 거의 뭐 이제 이정우 선수를 찍으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만큼 올 시즌 이정우 선수의 존재감은 어마어마했고 뚜렷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제 주위에서도 그 주말에 이제 제 그 후배들하고 네. 이렇게 그 한번 이제 모이게 됐어요. 네. 모이가 되면 이런저런 또 옛날 얘기잖아. 우리끼리 또 그렇죠. 모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또 내 그 흑역사 그 이제 나 고등학교 시절에 3년 연속 정규 꼴찌 기록 갖고 있거든요. 그걸 갖고 이 새끼가 또 형 치웅이 형 그 3년 연속 정규 꼴찌가 힘들까? 한국 시리즈 최동원 선배처럼 4승이 힘들까? 뭐 이런 개소리 하고 있는 거야 또 거기서 또 그래가지고 그 뒤집판 다 퍼져가지고 야 이건 진짜 와 엄마냐 아빠냐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또 순간 또 잊어버리고 있었던. 어이없네 진짜. 그렇다고 합니다. 진짜 와 고교 시절 역시 치디 화려하셨군요. 인기 1등. 인기 1등, 완전. 야구도 1등, 근데 이제 공부는 뒤에서 1등. 완전. 애들 막 사인해달라고 자고 있으면. 네. 야 친구 사인 주면 야 꺼져. 그랬다고 합니다. 네. 민들레 오빠님 말로 해서 이정우 선수면 거르는 게 낫다고 봅니다. 또 얘기하셨는데 그만큼 이정우 선수의 또 위협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KBO 리그에서는 사실은 이제 KBO 리그가 좁다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만큼 이정우 선수 다음 시즌 끝나면 이제 다시 이제 포스팅이죠. 포스팅으로 이제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9개 구단 팬들이 이제 원하는 이정우 선수의 포스팅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또 이제 정규 시즌을 좀 마무리하는 이 시간을 좀 가져봤어요. 오늘 이제 경기 144경기 사실 이제 LG와 KT의 경기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제 정규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투수 부문 그리고 타격 부문 모두 이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맞아. 그리고 저희가 아까 보니까 위원님 언제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12일입니다. 내일입니다. 뭐야 내일 안 나오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왜? 12일입니다. 우리 안치홍 위원님 또 내일도 이제 오랜만에 오셨는데 또 자리를 또 비우시게 됐습니다. 네, 내일 잠깐 쉬시고 또 이제 내일 모레 오시면 또 반딱반딱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추운 날 또 어린이집 진짜 초등학교 진짜 4학년 애들 말 더럽게 안 듣고 진짜 내일 안 나오시는 것도 모르고 지금 어이없네. 자기 스케줄을 왜 우리가 찾아서 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내일 이제 위원님은 안 나오시니까 내일은 또 어떤 분이 또 대타로 출전하게 되실지 또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드물게 또 유익했던 브런치다. 레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진짜 곱씹어 볼 내용이 확실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또 내일 잘 다녀오시고 또 내일 모레 저희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방송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이제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